자, 현수 오늘 시그마를 할 건데, 이제 시그마는 쭉 펼쳐져 있는 것을 한 개의 기호로 합을 나타낼 때 조금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도구인데, 기호를 처음 배우는 거기 때문에 그 정확한 뜻을 좀 잘 아셔야 됩니다. 자, 일단 시그마는 요런 모양으로 생겼지. 어떻게 쓰여져 있냐면, 이제 확대를 하다 보면, 자, 시그마, 예를 들어, K는 1부터 뭐 10까지 2K 더하기 1 이런 식으로 써 있어. 그러면 시그마 밑에 있는 숫자가 스타트를 하는 숫자야. 여기가 스타트.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내라는 거야. 엔딩. 여기서 끝. 그래 놓고 요 뒤쪽에 시그마 식에다 K 값 스타트 하는 숫자에서부터 하나씩 올려서 여기는 이제 1부터니까 처음에 K에다 1, 그 다음에 2, 3 이런 식으로 쭉 대입을 해서 10까지 대입을 하고 그걸 어떻게 하라는 약속이냐면 더하라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K값에다가 1을 대입하면 2 곱하기 1 더하기 1이니까 이것을 펼쳐보면 이런 식이 되겠죠. 처음에는 3, 그 다음에 2를 대입하면 5, 그 다음에 3 대입하면 7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것들을 다 더하라는 얘기지. 그치? 쭉 더하면 어디까지 더하냐? 마지막에 10을 대입한 21이라는 숫자까지를 다 더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시그마가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처음에는 시그마로 표시되어 있는 것을 이런 식으로 바꾸는 연습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수열이 어느 정도 연습이 됐다고 돼 있으면 이렇게 펼쳐져 있는 합을 이런 식으로 시그마로 고쳐가지고 계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시그마로 고치는 연습부터 하고 나서 시그마 성질을 좀 봐야겠지? 자, 이제 밑에 있는 것들을 보면 시그마가 밑에 K는 1부터 5까지 이렇게 되어 있죠. 1번은 그러니까 1부터 쭉 대입을 하면 뭐 2 더하기 4 더하기 해서 5 대입하면 10 여기까지의 총합을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건 계산을 할 필요는 없고 그런 시그마를 사용하지 않는 꼴로 나타내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펼쳐주기만 하면 됩니다. 아직까지는 뭐 등차 수열이겠죠. 1번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2번은 K에다가 이제 1부터 넣으라고 되어 있죠. 그럼 3의 1제곱 더하기 3의 2제곱 4개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쓰면 되겠네. 이렇게 3의 4제곱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전부 여기는 일반적으로는 시그마가 이제 앞으로 보겠지만 다 K가 얼마부터 라고 되어 있는데 꼭 K가 아니어도 뭐 문자는 바뀔 수 있습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K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 여기는 펼치는 연습을 하는 페이지고, 자, 그 다음에 가면 이제 펼쳐져 있는 것을 시그마로 나타내는 연습을 하겠죠. 그래서 어떤 수열인지 그리고 어떤 규칙성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이제 제일 빠른데 3, 5, 7로 나가는 수열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등차 수열이죠. 근데 이제 이 끝을 주의할 게 뭐냐면 얘가 일반 항인지 아닌지는 푸는 사람이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등차 수열의 공차가 2기 때문에 얘 일반 항 찾아보면 2n 이렇게 시작하고 1 집어넣어서 3 나오게 해주면 되니까 더하기 1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 2n 더하기 1이라는 게 an이란 얘기야. 그 말은 얘가 몇 개를 더하고 있다는 뜻이 되는 거냐면 n개를 더하고 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시그마 기호로 표시를 하는 사람은 1부터 카운트하는 게 편하기 때문에 1부터 n까지 해주면 총 n개가 되겠지. 그리고 일반항은 여기는 k에 관한 식이기 때문에 2k 플러스 1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n을 k로 바꿔준다 이런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등비 수열을 하나 해볼까? 자, 4번 같은 거. 자, 여기도 보면 1, 7, 7의 제곱 이렇게 나갔으니까 공비가 7인 등비 수열인데 얘가 일반항인지는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일반항을 찾아보면 초항 곱하기 공비의 n 빼기 1제곱 이렇게 되니까 얘가 일반항이야. 그 말은 n개를 더하고 있다라는 뜻이니까 1부터 카운트해서 n까지 7의 n 빼기 1이 아니라 k 빼기 1제곱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등차 수열이나 등비 수열이 아니더라도 규칙을 잡을 수 있으면 규칙 사용해서 시그마로 나타내주면 됩니다. 이거는 표기만 하는 거지 아직 합을 구하는 건 아니야. 예를 들어 이제 8번 같은 거를 보면 첫 번째 항이 2분의 1, 그 다음 항은 3분의 2, 그 다음에 4분의 3, 9분의 8 이렇게 돼 있죠. 규칙을 보면 분모가 하나씩 늘어나고 있고 분자도 하나씩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2분의 1이 첫 번째 항이고 3분의 1이 두 번째 항이고 4분의 3이 세 번째 항이면 이 9분의 8은 몇 번째 항이겠어? 얘 8번째 항일 거라는 걸 짐작할 수 있지.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이 수열의 일반항은 n번째 항에서 n번째 항을 만약에 찾는다. an이겠죠? 그러면 분자는 n일 거고 분모는 그거보다 하나 클 거라고. 그럼 이거를 시그마로 나타낼 때는 어떻게 하냐면
1부터 총 8개를 더하는 거기 때문에 1부터 8까지 다 써주고 n 대신에 일반항에 k를 집어넣어주면 되는 거죠. 예, 이런 식으로 k 값에다가 1씩 넣어주면 지금 펼쳐져 있는 것과 같은 형태가 나올 것이다. 이런 식으로 규칙을 써서 시그마로 옮기는 연습을 또 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시그마의 이제 기본적인 성질들이 나오는데 펼쳐보면 당연한 성질들인데 1번하고 2번은 뭐냐면 두 개 이상의 항이 더해져 있거나 빼져 있으면, 그러니까 연산이 플러스나 마이너스겠죠. 이렇게 돼 있으면 마치 시그마가 분배되듯이 이런 식으로 붙을 수 있다. 거꾸로도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따로따로 펼쳐져 있는 시그마를 이렇게 하나로 묶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성질은 뭐냐면 이 C는 상수겠죠. 그러니까 상수는 시그마 앞으로 나온다 이런 뜻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4번은 뒤쪽에 K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수항만 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가 1부터 카운트가 되어 있으면 C가 n번 더해지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둘을 곱해준다 이런 뜻이 되겠죠. 예를 들어 이제 우리가 써보면 이런 뜻이 돼요. 예를 들어 K는 1부터 n까지 뭐 2k의 제곱 마이너스 5k 더하기 3 이런 게 있다. 그럼 이게 덧셈과 뺄셈으로 총 3개의 항이 연결이 되어 있는 거니까 시그마를 각각의 이런 식으로 분배를 하게 되면 처음에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2k 제곱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5k, 그리고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3 이렇게 되는 거죠. 이때 그 각각의 개수들이 붙어 있는데 첫 번째랑 두 번째는 여긴 k제곱에 2가 곱해져 있고 두 번째는 k에 5가 곱해져 있죠. 이것들은 전부 다 시그마 앞으로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뒤에 있는 시그마는 그대로 써주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시그마 k제곱 이렇게 되고 여기도 시그마 k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뒤쪽에 있는 3은 어떻게 되냐면 상수항밖에 없기 때문에 k가 1일 때도 3이고 그 다음에 2일 때도 3이고 이런 식으로 3이 n번 더해진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요 개수만큼 둘을 곱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카운트가 1부터 되어 있어야 된다는 단서 조항이 붙긴 하지만 어쨌든 여기서는 3n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펼치는 연습 또는 펼쳐진 것을 하나로 묶는 연습을 해주겠죠. 그래서 이제 3번에 이제 1번 같은 거를 보면 요 AK 더하기 1을 전개를 시키면 이렇게 항 3개짜리로 전개가 되고 그거를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해주면 이렇게 펼쳐질 것이다. 그런데 시그마 AK 제곱의 값은 주어져 있죠. 15로. 그리고 시그마 AK도 5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값을 대입을 하고 맨 뒤쪽에 있는 1은 10개를 더하는 거니까 둘이 곱해져서 이렇게 10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는 계산을 물어보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거꾸로 자 이런 걸 해볼까요? 옆에 이제 2번 같은 것을 보면 이거는 각각의 시그마가 두 개로 뺄셈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시그마 앞쪽을 보면 앞쪽도 시그마가 1부터 10까지고 뒤쪽도 시그마가 1부터 1까지야. 1부터 10까지야. 그러면 이거를 합친다고. 그래서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해서 k제곱 더하기 4와 k제곱 빼기 5를 뺄셈의 연산이니까 마이너스를 해주겠죠. 그러면 k제곱이 다 날라가서 9밖에 안 남아. 그러면 9와 10을 곱하는 계산만 해주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계산이 각각을 계산하는 것보다 쉬워질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조심을 해야 될 것은 이제 3번 같은 것들은 이제 조심을 해야 되는데 앞에 시그마는 K가 1부터지만 뒤에 시그마는 K가 3부터잖아. 그러면 이 둘은 합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근데 합칠 수 있다면 뺄셈이니까 이게 굉장히 간단하게 될 거라고. 그래서 어떤 식으로 바꿔주냐면 이 뒤쪽 시그마를 한번 바꿔볼게요. 일단 내가 필요한 건 1부터가 필요한 거니까 이 시그마를 1부터로 바꿔. 자, 그러면 1부터 10까지 만약에 k제곱 마이너스 2라고 썼다면 얘는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이 없는 형태잖아. 앞에 거는 세 번째 항부터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뭘 빼줘야 되냐면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만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이 되고 그 다음에 2를 대입하면 4 빼기 2니까 2죠. 그러니까 이 두 개 더한 것만 빼주면 결과적으로 3부터 더한 값이 되겠지. 그래서 이 앞에 시그마와 뒤에 시그마는 합쳐서 k제곱을 날리고 뒤쪽은 따로 계산을 해주면 되는데 이 중간부 부호 조심하면 되겠습니다. 여기 4번도 조심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1부터 라는 건 맞춰져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뒤에 거는 8까지 8개만 더하는 거고 앞에 거는 10개를 더하는 거죠. 그러니까 합칠 때는 얘를 8개까지만 더하고 여기서 9번째 항과 10번째 항 9번째 항은 9의 제곱 더하기 3일 거고 10번째 항은
양은 10의 제곱 더하기 3일 거니까 이 두 개만 더해주면 된다. 그러면 합치면 좀 계산이 빠르다. 뭐 이런 거겠죠. 네. 쭉 펼쳐서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가 이제 시그마 공식인데, 시그마 공식은 뭐 기호는 굉장히 복잡하게 생겼지만 공식 자체로는 이 세 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딱 이 세 개만 암기를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시그마 K, 또 시그마 K 제곱, 시그마 K 세제곱, 이거 이외에는 시그마로 계산할 수 있는 게 솔직히 없어요. 그래서 요것을 계산하는 방법. 시그마 K를 펼쳐보면 1부터 N까지의 총합이고, 시그마 K 제곱을 펼치면 1제곱부터 N제곱까지, 그 다음에 K 세제곱은 1의 세제곱부터 N 세제곱까지의 총합이겠죠. 그래서 일단 시그마 K 공식은 어떻게 되느냐? 요렇게 되어 있네요. 자, 2분의 n의 n 플러스 1. 그 다음에 얘는 6분의, 얘는 2분의 n의 n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돼서, 일단 이것은, 뭐, 시험 중에 암기를 하거나 이런 것이 불가능해. 그러니까 이거는 뭐, 시험 중에 유도를 한다고 하거나 이럴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암기야. 그렇기 때문에 연습장에 일단 쓰고 암기를 하고 나서 밑에 문제를 풀어야 돼. 일단 암기 먼저 하고 외워질 때까지 다 써보고 나서, 그러고 나서 계산을 합니다. 그럼 이제 계산은 어떤 방법으로 하게 되는 거냐면, 자, 6번부터 한번 볼까요? 6번에 1번 같은 것을 보면, 아까 시그마 성질 중에 이렇게 분배할 수 있는 성질을 배웠지? 그러니까 이렇게 일단 먼저 분배를 하고, 그러면 이제 요 앞에 있는 2 같은 건 앞으로 다 빼낸다고. 그럼 2 곱하기 시그마 K 빼기, 그 다음에 얘네 둘은 곱해졌을 테니까 5n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우리가 지금 외운 공식이 이 시그마 K 공식이야. 그래서 2 곱하기 2분의 n에 n 더하기 1 더 빼기 5n. 요거 간단하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쵸? 자, 제곱이 들어가 있는 걸 한번 해볼까요? 자, 이거 전개해주면, 요 뒤쪽만 전개해주면 4k 제곱 더하기 4k 더하기 1 이렇게 되고, 이 각각의 시그마가 하나씩 둘씩 이렇게 분배가 되는 거죠. 이때 상수항은 전부 뺍니다. 그러니까 4 곱하기 시그마 k 제곱 이렇게 되고, 다시 4 곱하기 시그마 k, 그리고 1은 상수기 때문에 이 n과 곱해지죠. 그래서 끝에 n 이렇게 붙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외운 공식이 어떤 공식을 외운 거냐면, 요 시그마 k 제곱 공식과 시그마 k 공식을 외운 거죠. 그래서 4 곱하기 6분의 n에 n 더하기 1 2n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고, 뒤쪽은 4 곱하기 2분의 n에 n 플러스 1 더하기 n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걸 간단하게 할 때 이제 전부 전개해 주는 게 아니라 이제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하게 되냐면, 일단 약분할 수 있는 걸 다 약분을 하고요. 이렇게. 자, 그럼 이런 식으로 되지. 근데 이제 총 항이 3개잖아. 근데 분모가 3이야. 그래서 분모의 최소공 배수를 일단 묶어야 되기 때문에 3분의 이렇게 하고, 모든 항에 공통적으로 있는 걸 가만히 보면 n이 모든 항에 있죠. 여기도 n이 있고, 두 번째도 n이 있고, 세 번째도 n이 있어요. 그래서 공통인수를 3분의 n으로 묶어. 그러니까 인수분해 하듯이 해야지 다 전개하면 매우 힘듭니다. 그래서 3분의 n으로 만약에 묶었다. 그럼 앞에 것은 2가 남고 n 더하기 1하고 2n 더하기 1 이렇게 남겠죠. 뒤에는 2가 남고 n 더하기 1. 그리고 얘는 분모가 없었는데 3분의 3으로 통분한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상수항 3은 하나가 남습니다. 그래서 괄호 안 간단하게 해서 뭐 인수분해 되면 인수분해 하고, 꺼낼 숫자가 있으면 더 꺼내고,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해주면 되겠죠. 자, 근데 이제 예를 들어 이제 4번 같은 것을 봅시다. 자, 위에 것은 K가 1부터 N까지였지만 밑에는 K가 1부터 10까지지. 그러면 외운 공식에다가 10을 대입해 줘야 돼. 그래서 첫 번째 시그마 K 제곱인데 6분의 N의 N 더하기 1의 2N 더하기 1인데 거기에 N 대신에 10이 들어가는 거죠. 공식에. 그럼 10 곱하기 11 곱하기 21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 2분의 N의 N 더하기 1인데 N 대신에 10이 들어가니까 10 곱하기 11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상수항은 그냥 곱해진다고 그랬죠. 더하기 10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계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시그마 공식으로 이제 계산이 되는 것들인데, 옆에 이제 7번을 보면 이제 주의해야 될 게 8K의 8K는 시그마 K니까 공식으로 돼요. 자, 그런데 문제는 2의 K제곱은 공식과 아무 관련이 없죠. 그래서 2의 K제곱은 전개를 시켜보면 등비수열의 합입니다. 이게 지수 형태이기 때문에. 그럼 등비수열의 합은 시그마 공식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외웠던 등비수열 합 공식 있죠. 자, R-1분의 초항의 R의 n제곱 마이너스 1 이 공식에다가 집어넣어서 계산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죠? 이것도 두 번째 것도 분배를 해보면 3의 k제곱은 등비 수열의 형태니까 등비 합에다 집어넣고, 뒤쪽에 있는 3k만 시그마 공식에다가 넣어주면 되겠어요. 그때 개수만 정확하게 읽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활용이라고 보면 되는데, 등차나 등비 수열이 아니어도 이제 합을 구할 때 시그마를 쓰면 조금 수월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제 첫 번째 항이 1 곱하기 2, 두 번째 항이 3 곱하기 4, 세 번째 항이 5 곱하기 6 이렇게 나가고 있는 수열이라고 하면 이걸 계산을 해보면 등차 수열이나 등비 수열 둘 다 안 돼요. 자, 그런데 앞에 있는 숫자만 한번 따서 볼까? 앞에 있는 숫자가 1, 3, 5, 7, 9로 나가죠. 여기 1, 3, 5, 7 이렇게 나가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등차 수열이야. 일반 항이 2n-1이죠. 그럼 2n-1인데 뒤쪽에 뭐가 곱해져 있냐면 앞에 것보다 하나씩 더 커요. 2, 4, 6, 8. 이것도 마찬가지 등차죠. 그래서 2n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이거를 시그마로 표시할 때 어떻게 하냐면 n번째 항까지의 합을 구하고 싶으니까 우리는 시그마 표기를 이런 식으로 하겠죠. 1부터 n까지. 그럼 총 n개를 더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걸 곱한 게 일반 항인데 전개해주면 4n제곱 마이너스 2n이에요. 근데 시그마에 들어갈 때는 변수가 k가 되기 때문에 4k제곱 마이너스 2k 이런 식으로 들어가겠죠. 그래 놓고 각각 분배해서 시그마 k제곱 공식과 시그마 k 공식 이런 식으로 놔두고 공통인수 묶어가지고 최종적으로 전개를 해주면 됩니다. 자, 밑에 것도 한번 볼까요? 자, 밑에 것 중에 3번을 볼까? 3번을 보면 처음에는 3, 그리고 그 다음에 3 곱하기 4, 그 다음에 3 곱하기 4의 제곱, 3 곱하기 4의 세제곱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등비수열이네요. 그렇죠? 공차가 3이고 공비가 4인 등비수열이니까 이것은 시그마로 표시한다고 해도 어차피 등비수열 합공식에다가 집어넣어야 됩니다. 시그마 공식으로는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어려운 것이 나왔는데 이제 이 9번은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전체적으로는 등차 수열이나 등비 수열이 아니야. 자, 그리고 항의 모양을 보면 첫 번째 항이 1이고 두 번째 항이 합으로 표시가 돼 있어요. 1과 2의 합이고 세 번째 항은 그 두 번째 항까지에다가 또 3을 더한 거고 네 번째 항은 또 거기다 4를 더한 거고. 그러면 이 수열의 n번째 항을 써보면 이 수열의 n번째 항은 1부터 쭉 더해가지고 어디까지의 합일 거냐면 1부터 n까지의 합일 거야. 근데 1부터 n까지의 합은 시그마 공식으로도 구할 수 있고 등차 합으로도 구할 수 있죠. 2분의 n의 n 더하기 1이야. 이것이 이 수열의 합이 아니고 일반 항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수열의 합을 구하고 싶으면 실제로는 일반 항에다가 시그마를 붙여야 그게 SN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가 SN일 거 아니니? 근데 SN이 이제 요거라는 뜻이니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2분의 K제곱 더하기 K 이걸 계산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복잡한 거죠. 그러니까 일반 항이 합으로 표시가 되는 굉장히 사이즈가 큰 수열들을 다루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제 요것도 이제 간단하게 하는 것은 시그마 공식으로 간단하게 할 수가 있고 일반 항만 잘 찾으면 돼요. 자, 두 번째 같은 것도 첫 번째 항은 1, 두 번째 항은 거기다 3을 더했고 세 번째 항은 또 거기다 5를 더하고 그 다음은 또 7을 더하고 이러니까 결국은 이것의 일반 항은 1부터 2씩 커지는 등차 수열의 합인 거죠. 예, 이것의 일반 항은 2n 빼기 1이니까 여기까지 더했을 거예요. 그러면 요 일반 항을 시그마를 사용해서 나타내든 아니면 등차 합을 사용해서 나타내든 일반 항을 구할 수 있겠죠. 자, 등차 합을 한번 해봅시다. 등차 합 공식에 의하면 2분의 n개고 초항 더하기 끝항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럼 2분의 n의 초항은 1이고 끝항은 2n-1 이렇게 돼서 계산을 해주면 n제곱 이렇게 나와요. 이 n제곱이 이 수열의 일반 항이라는 거죠. 합이 아니라 일반 항이 어떤 수열의 합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굉장히 사이즈가 큰 수열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수열의 SN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자, 시그마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요것이 들어가면 되는데 n 대신에 k가 들어가서 시그마 k제곱이다 라고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연습을 조금 해줘야겠죠. 예, 계산이 많고 처음에는 잘 눈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잘 해줘야 돼요. 일단은 이 뒤쪽은 이것의 완전 활용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말고 일단 시그마의 기본적인 공식 그리고 시그마 공식을 외워서 요 정도 기본적인 문제까지 풀 수 있는 데까지 일단 연습을 하고 그 뒤에 걸 하는 게 좋겠죠. 이게 전부 다 하면 좀 헷갈려. 그래서 앞쪽 계산이 먼저 되는 상태에서 뒤에 거 설명을 들어야 어느 정도 계산이 어떻게 돌아가는지가 보여야 이해를 좀 하기가 쉽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여기 연습까지 하고 나서 그 뒤쪽을 다시 이어서 하도록 하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